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랜만입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동안 10연승 이상 기록들도 다수 기록을 해드렸고요. 화살표 따라서 정중앙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명확한 증거 자료들은 숲TV 오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요.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제 방송국 들어가시면은 게시글에다가 하나하나 링크 따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 실제 이제 적중 게시글이니까 그때 올렸던 날짜랑 내용들 그리고 당시 달렸던 댓글들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채널 추가가 아니라 꼭 아이디 추가로 제 그 아르마다 반짝반짝거리는 제 그 로고 뜨면은 제 본 채널이 맞습니다.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유튜브로 좀 바로 보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열려 있으니까 그 멤버십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숲TV로 이제 단기적으로 뭐 주 단위로 아니면 월 단위로 끊어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숲TV 생방송에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제가 또 일수에 맞춰서 숲TV 쪽지로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축구가 오늘 아무래도 미국 축구를 다루는 곳이 많이 없기는 해요. 제가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난 해부터 이미 뭐 주력 종목으로도 다뤄드리기도 했고, 제가 웬만하면 미국 스포츠는 다 다룹니다. 뭐 숲TV나 유튜브에서 규제가 좀 풀린다라고 한다면 뭐 하키나 아니면은 뭐 미식 축구도 한번 좀 다뤄볼 생각이 있는 만큼 오늘 미국 축구 뭐 늘 잘해왔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최근에 다시 재개하자마자 올킬 내드렸고, 바로 직전 미국 축구는 또 적중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전 미국 축구를 원래 금액업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죠. 못했는데 어제 적중을 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의 그 아침 10분 전 라인업 이슈로 인해서 올킬 날 뻔도 한 것도 우리 못 먹었던 그런 아쉬움을 오늘 중승부와 금액으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뭐 제 승부 같은 경우에는 야간 구간에 정말 뭐 훌륭합니다. 뭐 야간 구간만큼은 그래도 스트레이트 플러시 깔끔하게 6일만 승부도 다 먹었던 만큼 오늘 미축 중승부도 한번 잘 갖고 와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일본 축구도 원래 그 제가 5연승 도전 구간이었는데 오늘 극장골 터졌어요. 제가 오늘 그 간바 오사카 프랜승이랑 그다음에 가시마를 가져갔는데, 가시마는 잘 들어왔거든요. 배당 또 오늘 많이 올라갔더라고. 근데 간바 오사카가 마지막에 94분에 이 극장으로 터져가지고 4연승에서 일본 축구 마감했지만, 어쨌든 또 내일도 있다 보니까 일본 축구 잘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은 야구 구간에서 또 이렇게 올킬이 났습니다. 9야이라 올킬 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직전 미축 적중 구간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불법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 프리뷰 미국 야구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축구는 뒤에 해드릴게요. 오늘 NBA가 없기 때문에. 다음 첫 번째 경기 뉴욕 양키스랑 뉴욕 매치 경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키스 선발 투수가 클락 슈미트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승 1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5점대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4.7점이니까. 그리고 오늘 매치 선발 투수가 캐닝 선수입니다. 5승 1패 방어율은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지표에서는 캐닝이 좀 더 앞서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세부적인 지표로 들어가면 오늘 확실하게도 슈미트가 나아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클락 슈미트는 제가 한 가지만 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양키스 선발 투수들이 대부분 원정 경기에서 피장타가 올라가는 거는 맞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바로 클락 슈미트입니다. 실제로 원정 경기 방어율이 7점대인데 홈 경기 방어율이 3점대밖에 안 되는 클락 슈미트고요. 전반적으로 역시나 피장타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긴 합니다. 다만 이 선수 뭐 홈 경기에서 피장타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장타가 좀 높은 선수라는 거, 피홈런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경기당 2개씩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좋지 못한 그런 지표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매치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홈런팀, 특히나 오늘 이렇게 서브웨이 더비죠. 이게 뭐 상당히 좀 유명한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러니까 지하철로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같은 뉴욕 끼리 경기다 보니까 서브웨이 더비라고 하는데, 보통 서브웨이 더비는 장타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오늘 좀 클락 슈미트가 홈 경기긴 하지만 조금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핀 캐닝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인 지표는 좋지만 문제는 원정 경기에 좀 약합니다. 원정 경기 POPS가 거의 뭐 8할 가까이
자체가 얘를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리핀 캐닝의 힘은 역시나 포심 구종이죠. 뭐 양키스 쪽에서도 사실 포심으로 최근에 홈런을 만들어내는 그런 배럴 타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핀 캐닝한테는 굉장히 좀 이득적인 부분이 아닐까. 포심의 힘이 완벽하게 좀 갖춰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는 양쪽 다 좀 치열한 이 선발 마운드 더비 속에서 오히려 저는 역배를 받은 매치 쪽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승리를 거두긴 할 거예요. 어차피 서브웨이 더비이기 때문에 수입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인데 사실상 오늘 매치업상 오늘 승리하는 게 가장 좀 가깝지 않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 매치 역배 상당히 좀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매치 프랜싱에다가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시카고 컵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시카고 더비죠. 오늘 이번에 뭐 좀 더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뒤에 보면 LA 더비도 있고 그죠. 자, 시카고 선발 투수가 오늘 시카고 컵스 선발 투수가 매튜 보이드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2패, 방어율은 2.7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우리 대마님 고맙습니다. 오늘 화삭 선발 투수가 션 버크입니다. 2승 4패, 방어율 4.1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션 버크 또 나왔습니다. 저랑 진짜 4대가 안 맞는 친구죠. 션 버크 화삭 선발 투수가 원래 정말 못 던졌거든요. 이번 시즌 초반에 포심 구종 가치가 마이너스 8점부터 출발을 했어. 근데 지금 2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가 가지고 가는 날마다 잘 던져버려가지고 그때마다 계속 올라가더라고. 뭐 아무튼 지금 이제 매튜 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컵스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가 좀 더 약합니다. 홈 경기에서 좀 피장타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편이고요. 그러니까 보이드의 문제점은 너무 벌벌이죠. 그러니까 주자들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이제 멘탈 케어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이제 몰아맞는 안타가 많은데 최근에 화이트삭스가 사고 치는 경기들 대부분이 좀 그런 경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오늘 보이드 잘 던질 거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션 버크 같은 경우에도 얘가 그러니까 좀 임팩트가 특히나 우리한테 조금 더 강하잖아요. 우리가 가져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션 버크 반대를 가져가기만 하면은 존나 잘 던지기 때문에. 근데 그 경기의 대부분이 또 원정 경기입니다. 얘가 원정을 정말 잘 던집니다. 홈 경기 방어율이 5점대인데 원정이 3점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또 원정 경기에 성과를 내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구종지표는 좀 불안해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구종지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종지표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진짜 전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차라리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컵스 같은 경우나 화삭 같은 경우에 도 그렇게 뭐 필승조 제외하고는 뭐 이제 마운드가 완전 안정감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이거 좀 오바 보면서 컵스 일반승이나 아니면 화삭 프랜승 2.5점이니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랑 디트로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션 버크가 희한하게 우리만 가져갔다 하면은 너무 잘 던져가지고 좀 짜증나더라고요. 아무튼 자 토론토 선발 투수가 오늘 에릭 라우러가 선발 등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확정이 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예정으로 에릭 라우어가 아마 선발 등판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에릭 라우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홈 경기에 좀 약점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특히나 이제 토론토 홈구장에서 좀 이제 약했다라는 거 통산적으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트 선발 투수 오늘 리스 올슨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사이즈 자체는 디트로이트에서도 그렇게 빠지지 않는 그런 선수이기는 해요. 다만 얘가 원정 경기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슨 선수는 디트로이트에서 홈 경기 선발 등반할 때나 좀 골라가는 그런 선수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토론토나 디트로이트나 둘 다 어쨌든 이제 뭐 디트로이트는 원래 장타가 좀 떨어지는 팀이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이 장터로 먹고 사는 팀은 맞습니다만 오늘 선발 등판하는 리스 올슨 자체가 구종값의 힘이 좀 좋기 때문에 장타를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선수이긴 합니다. 얘가 통상적으로 피장타율이 3할 때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그런 편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한번 보시면서 요거는 뭐 승 1무도 괜찮고요. 디트로이트 일반 승 정도만 컨택해 보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마인승까지 컨택하기에는 디트로이트 타격감이 토론토를 얼마나 좀 빡세게 초반부터 털어줄 수 있을지 요게 좀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언더나 뭐 승일무 아니면 디트로이트 일반승 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는. 다음은 마이애미랑 템파베이 경기인데 오바 보겠습니다. 오늘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알칸타라고 템파베이가 이제 원정 라스무센이다 보니까 양쪽 다 적은 득점으로 게임을 끌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그 언더바 기준점이 7.5점대가 잡혔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어제도 보면은 마이애미가 9점 내면서 다득점 속에서도 경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오바 정도만 보시면 어떨까. 오바 하나만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랑 피츠버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가 근데 이거 피츠버그 선발 투수 모진스키가 왜 이렇게 자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피츠 선발 투수가 어쨌든 모진스키인데 이번 시즌 1승 3패 방울 5점대고 희한하게 제가 자꾸 얘만 분석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얘는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필라 홈 선발 투수 오늘 잭 휠러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잭 휠러는 홈 경기면 돼요. 이 선수가 가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원정 경기에서 싱커 잘못 던져가지고 피장타 맞고 피홈런 맞고 이게 조금은 아쉽죠. 이번 시즌도 보면은 뜬공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게 대부분 이제 싱커 때문인데 다만 이게 이제 홈 경기에서는 그렇게 위험한 지표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홈 경기에서는 좋은 구종값들 그리고 싱커도 생각보다 허승률이 높기 때문에 뭐 어쨌든 홈 잭 휠러라고 한다면 크게 뭐 무리 없는 피칭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홈경기 방어율이 2점대, 원정 경기가 3점대로 많이 높아지고 또 홈경기 POPS가 5할대밖에 안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잭 휠러는 그래도 이닝까지 먹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필라델피아가 불펜을 활용하기에도 나쁘지가 않고 최근에 필라델피아 불펜도 상당히 좀 많이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쨌든 타선값으로 게임을 갖고 오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경기는 그래도 필라델피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그 모진스키를 제가 필라델피아가 털어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필라 승마 옵을 같이 보는 건데 가끔 필라델피아가 홈 경기에서 애틀랜타 이번 시즌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이 두 팀이 유독 홈 경기에서 좀 타격이 부진한 경기들이 좀 종종 있긴 합니다. 그게 요즘에 그 메이저리그 난이도가 정말 미친 듯이 높잖아요. 제가 지난 시즌에도 그렇게 메이저리그만 어렵다 했는데도 요거 한 번만 더 좀 자랑 좀 할게요. 자꾸 자랑이 미안합니다. 지난 이제 시즌 5월에도 이 정도로 어려웠어요. 메이저리그가 정말 어려웠는데 제가 이거 11연승까지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는 진짜 뭐랄까요, 지표대로 가는 게 보통 이 정도쯤 되면은 데이터가 좀 쌓인단 말이에요. 세이버 매트릭스도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다 추려내는 거기 때문에 대충은 이제 보이는데 지금 필라델피아 같은 팀들이 홈 경기에서 가끔 타격이 부진하는 게임이 나와버린다. 이러면 정말 컨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해외 사시는 분들, 필마옵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분들, 요런 분들한테 좀 배당 대비 메리트 생각했을 때 좀 권장드리고 싶은 경기다. 피츠버그가 어떻게 본다면 못 따라올 가능성도 좀 있고 타격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필마옵 그냥 한 번에 묶으시기를 좀 권장드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는 신시내티랑 클리블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가 승리하면 왠지 언더가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신시내티랑 클리블랜드 경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시내티의 아마 형들이 처음 들어보는 선수 브랜드 수터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펜이에요. 신시내티 불펜 투수고 이번 시즌에도 보면은 어느 정도 선발로 한 게임을 뛰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최근 등판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 상대로 한번 1이닝 올라와서 이제 안타 하나 맞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수터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홈 경기에서 게임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좀 한 가지 될 것 같고요. 신시내티가 생각보다 홈 경기에서 또 불펜을 못 돌리지도 않아요. 아마 한 2이닝 정도 오프너로 써먹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제 뭐 롱을 좀 쓰던지 아니면 셋업을 쓰던지 아마 할 것 같은데 홈 경기에서 불펜 값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는 팀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비벼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가 오늘 오티즈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2승 4패, 방어율 4.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선수의 문제점은 세부 지표에 좀 위험한 게 있습니다. 배럴 타구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배럴 타구 비율이 뭐냐면 타구 속도와 그리고 장타 또는 뭐 라인 드라이브 비율들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이제 이 선수가 장타를 얼마나 맞을 수 있을까 또는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얼마나 클까를 우리가 계산하는 지표인 건데 굉장히 좀 높습니다. 세부 지표들도 좀 많이 불안하고 피장타율이 좀 5할대가 넘어갑니다. 이제 OPS가 5할이 아니라 피장타율이 5할이 넘어가고 득점권 피안타율이 4할대가 넘어갑니다. 이런 선수들은 보통 신시 홈구장에서 좀 견디기가 어렵죠. 오히려 이거는 신시내티가 이런 선발적인 미스매치 때문에 역배를 받았는데 저는 차라리 역배로 배팅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또 클리블랜드도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좀 잘 치거든요. OPS가 더 좋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는 오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신시 역배, 프렌 그리고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텍사스랑 휴스턴 경기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가 요런 경기들을 조금 잘 보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양쪽 선발들이 이렇게 조금 타이트하게 맞붙는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텍사스 선발 투수 오늘 타일러 말리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고요. 말리 같은 경우에 지금 홈 경기에서 방어율이 0점대밖에 안 됩니다.
텍사스에서 이번 시즌 좀 이제 믿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자원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전 이때 콜로라도 상대로 해도 6이닝 동안 1실점 하면서 상당히 또 좀 잘 던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다. 휴스 선발 투수가 로넬 블랑코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블랑코는 얘도 이제 홈 전문 투수긴 해요. 원래도 이제 휴스턴에서도 홈 경기 블랑코 올라왔을 때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우리가 뭐 웬만하면 주력을 잘 챙겨갔으니까 이번 시즌에도 홈 경기를 좀 잘 던집니다. 홈 경기 방어율 2점대고 원정 경기 방어율이 거의 뭐 한 7점대 가까이 또 올라가고 OPS도 9할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블랑코가 갖고 있는 힘은 어쨌든 9위 그리고 이제 슬라이더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텍사스 타선과 상성은 잘 맞습니다. 텍사스가 좀 공략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선수라고 좀 생각이 들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또 휴스턴이 불펜 최근에 이제 마운드도 굉장히 좀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블랑코가 어느 정도 이닝 이팅이 되는 선수라 저는 충분히 마운드에서 휴스턴이 좀 비벼볼 수 있는 게임이 아닐까. 그리고 이게 7.5가 아니라 8.5를 줬어요. 8.5라고 한다면 이 어쨌든 이제 텍사스가 블랑코를 공략을 해내야지만 가능한 점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승 1무, 햄무 정도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텍사스 일반 승에다 그냥 언더 정도, 그 캔자스 홈 경기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오늘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언더 승 1무 텍사스 승. 뭐 배당 상관없다 하시면 휴스턴 프랜스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미러키랑 어디냐? 미네소타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올라오고 있지만, 이제 형님, 미네소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올라오죠. 미네소타가요, 이게 월초가 아니라 시즌 초, 그러니까 4월 막판부터 뭐 5월 초, 그러니까 지난 시즌인가 지지난 시즌인가 그때도 보면 미네소타가 한번 요쯤에 몰아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 미네도 원정 경기에서 빠따가지고 연승을 뒤지게 했던 적이 있단 말이야. 딱 지금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미네는 지금 반대를 볼 수가 없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상성상 놓고 봤을 때 좀 불리한 경기라고 하더라도 오늘 미로키 선발 투수가 이제 토바이어스 마이어스인데 얘가 홈 경기 정말 미로키에서 믿고 보낼 수 있는 투수거든요. 방어율이 1점대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또 좋은 투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미네 선발 투수가 파블로 로페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죠. 직선 구종과 메이저리그에 어울리는 걸맞는 로케이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얘가 또 제구도 괜찮은 선수라서 원정 경기 방어율이 1점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양쪽 다 좀 타이트한 아마 마운드전이 예상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긴 한데, 다만 이제 미네소타가 최근에 원정 경기에 승리하는 공식이 빠따 값이 너무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웬만하면 저는 이거는 미네소타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네는 진짜 끊길 때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네가 승리하는 공식이 지난 시즌에도 그랬지만 대부분 원정에서 빠따 값이 또 죽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거 미네 승리에다가 오바를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 배당 괜찮기 때문에 굳이 마헨승으로 욕심 부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풍선 150개 적중기원. 우리 본주염 감사드립니다. 저도 근데 비슷한 생각이네요. 랄커스 형님이요. 이기면 마헨까지 충분히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배당이 괜찮으니까. 최근에 보면 미네 배당이 또 괜찮아요. 막 1.7씩 이렇게 막 주고 하기 때문에. 자, 다음은 애리조나랑 콜로라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권형들 분석 안 할게요. 물론 잭 갤런이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굉장히 불안하다고 보겠지만 콜로 선발 투수가 오늘 마르케즈거든요. 마르케즈는 아마 승부로 쓰시는 분들도 오늘 이 경기 많을걸요. 오늘 만약에 야간에 누가 승부를 본다. 우리야 미국 축구지만 메이저리그로 승부를 본다. 애리조나가 빠질 수가 없어요. 지금 애리조나가 오랜만에 최근 또 빠따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르케즈의 문제점은 뭐냐면 올구종같이 마이너스. 얘가 이제 중간에 카운트 잡아나가면 던지는 포심이랑 슬라이더가 다 피장타율이 6할대가 넘어갑니다. 이게 말이 6할이라는 거지. 마르케즈가 던지는 볼의 10개 중에 6개는 장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애리조나 홈구장에서는 더더욱더 위험한 수치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분석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에마옵을 그냥 찍으십시오. 그거밖에는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마헨이나 오바 중에 한 개를 고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헨이죠. 이게 9.5점이기 때문에 콜로라도가 같이 점수를 좀 내줘야 되는데 지금 콜로는 빠따도 개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감독도까지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에리 마헨이 좀 더 괜찮긴 하다. 자, 다음은 샌디에이고랑 시애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경기는 간단하게 볼게요. 언더 찍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제가 보통 이제 가끔 메이저리그 프리뷰 해드리면서 오늘 오바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이 경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오늘 경기 중에서 언더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 요 경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7.5점이 아니라 이제 시애틀 선발 투수가 핸콕이라 가지고 8.5점을 줬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또 언더 쪽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다음은 다저스랑 에인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다저스가 생각보다 이번 시즌 막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압도적인 뭐랄까요, 막 그 게임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하위 타선에 대한 이제 불안감도 있긴 하지만 뭐 1번부터 9번까지가 어떻게 다 슈퍼 타선이겠습니까? 이제 근데 이제 마운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클레이튼 커쇼가 오늘 경기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다만 이제 클레이튼 커쇼가 문제점이 뭐 되는 건 뭐냐면 이 선수가 뭐 마이너에서도 그랬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뛰었던 게임들 대부분 이제 돌이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구종값 자체가 예전만큼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리헵 경기, 그러니까 이게 복귀 그 부상자들이 이제 복귀를 앞두고 이제 뭐라 그러더라? 그 부상 무슨 하여튼 이제 그 치루는 경기를 보고 리헵 경기라고 그러는데 그 경기에서도 꽤 잘 던졌습니다. 승리도 한 개 올렸고 방어율도 2점 때문에 훌륭하다라고 좀 볼 수 있긴 한데 다만 구종값 자체가 다 1점대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클레이튼 커쇼는 우리가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 경기 뭐 다저스 홈 경기이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밥값은 하겠지만 어쨌든 불안하다라는 점은 좀 우리가 지울 수는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인절 선발 투수가 타일러 앤더슨 선수입니다. 2승 1패 방어율 2.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번 시즌 좀 유독 에인절스 선발 투수들이 원정 경기에서 잘 던진 애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앤더슨도 원정 경기에서 좀 잘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선발 마운드의 안정감은 저는 오히려 앤더슨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앤더슨의 문제점, 최근에 세부적인 집을 살펴봤을 때 문제점은 실투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포신 페이스트볼에 대한 실투가 좀 많기 때문에 이 선수가 뜬공 비율이랑 그리고 이제 피홈런 리스크가 좀 갖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다저스 상대로 실투를 많이 던진 투수들은 보통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기억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성상 이 경기는 다저스가 충분히 잡아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배당이 좀 아쉽죠. 클레이튼 커쇼가 나오는데 1.29 배당이라는 게 좀 많이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이건 다저스가 질만한 게임은 절대 아니다라고 좀 보겠고요. 이런 이제 또 라이벌 더비에서 뭐 루징 시리즈를 기록한다라는 거 홈 경기에서 그것도 좀 생각하기 어렵고 다섯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더오버야 9.5라 좀 높긴 한데 클레이튼 커쇼 생각했을 때 그리고 앤더슨이 홈런을 맞을 거 생각했을 때 이거는 오바를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9.5지만 오바, 다저스 승, 마헨슨 이거 한 2.5 마헨슨까지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도 최근에 승리할 때 보면은 생각보다 마헨슨의 오바가 잘 나오죠. 그래서 저는 요것도 마헨슨이 한번 오바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미국 축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또 미국 축구를 제 예전부터 작년부터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미국 축구를 프리뷰를 해드릴 때 좋은 경기와 나쁜 경기를 골라내는 게 쉬울 겁니다. 제가 또 가져가는 어떤 그런 라인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좀 쉬울 거라고 보는데 뭐 최근에 이제 막 미국 축구를 알게 되신 분들이나 또는 제 방송을 최근에 알게 되신 분들은 오늘 같은 이제 미축 좋아 보이는 구간에는 데이터표 받아보시면 권장드리겠고요. 또는 이제 최근에도 잘 좀 챙겨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고 좋은 것들 잘 골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축은 뭐 이번 주 수요일처럼 길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가볍게만 해드릴 거고 경기 수도 너무 많고 또 유튜브 올릴 때 최대한 제가 40분 미만으로 지금 끊어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좀 줄여가지고 간단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고 경기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따로 또 문의 주시면 제가 따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숲TV에서는. 자, 콜럼버스랑 신시내티 경기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경기는 양쪽 다 괜찮습니다. 콜럼버스가 홈 경기, 또 신시내티가 원정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지구 1위. 제가 볼 때 지금 신시내티는 게임 자체를 굉장히 잘하는 그냥 팀입니다. 지금 뭐 많잖아요. 신시내티도 있고 또 뒤에 좀 미네소타도 같은 경우에도 있고 물론 직전 경기 이제 호닥지를 좀 하긴 했지만 카톡 보냈는데 확인 못하더니 별풍이 좀 어려워서. 형님 혹시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셨나요? 지금 숲TV에
잠깐만요. 채팅 주신 분이 계시긴 한데 제가 요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튜브에도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여러분들 카톡 아이디에 요게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요게 꼭 있어야 되고, 그 농구 골대 모양 있는 그 뭐 아이디 뭐더라, 하여튼 그분은 사칭이에요. 제가 계속 신고하면서 계속 없애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문의하시면은 이제 채널 없어지면 못 받고요, 데이터를. 요거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뜨면은 제 본 채널에 맞습니다. 자, 아무튼 양쪽 다 뭐 전반적으로 콜럼버스도 그렇고 신시내티도 그렇고, 뭐 콜럼버스는 지구 3위 팀, 신시내티는 또 지구 1위 팀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게임을 잘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콜럼버스가 조금 아쉽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에레라가 결장하게 되면서, 에레라가 이제 수비 핵심 자원인데 얘가 좀 결장을 하게 되면서, 보통은 미국 축구에서 수비 자원 빠지면은 오버가 잘 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콜럼버스 경기를 하는 걸 보면은 오히려 이제 에레라 빠지게 되면서 라인을 많이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승부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홈 경기에서도 조직력이 그렇게 나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을 내리고 좀 한 방을 노린 형태로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거. 사실 콜럼버스의 그 여태까지 색깔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경기겠고요. 아니 형님, 농구 골대 모양이 아니고 요걸로 요게 있어야 된다 형들. 요 프로필이 떠야 됩니다. 요 프로필 반짝반짝거리는 거 요게 떠야 됩니다. 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근에 원정 경기도 계속해서 좀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신시내티는 제가 정말 미국 축구 할 때마다 형들한테 많이 좀 추천을 드리는데, 신시내티들은 그러니까 공수미가 이 미국 축구 내에서 가장 완벽한 팀입니다. 그만큼 밸런스 자체는 아주 훌륭한 팀이고요. 이제 문제가 원정 경기에서 득점이 많이 좀 안 나온다라는 거. 그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경기 언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가 내일 경기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좋아 보이는 경기가 이 경기가 아닐까. 신시내티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경기를 할 것 같고, 콜럼버스 입장에서도 한 골을 노리는 형식으로 할 것 같아서, 뭐 이제 그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승부다, 아니면 뭐 콜럼버스 햄무 정도 한번 노려보시거나 언더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애틀랜타랑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셨죠? 농구 골대는 4층입니다, 4층. 예, 농구 골대 쪽으로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애틀랜타, 그리고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배당이 좀 이상한 그런 경기인데, 이게 필라델피아 쪽의 배당이 왜 이렇게까지 높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글라노비치라는 필라델피아의 주전 수비수가 빠지는 어떤 이제 악재가 하나 있긴 한데,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는 사실 수비 하나 빠진다고 해서 무너지는 팀은 절대 아니에요. 필라델피아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그 최전방 라인에 바리보라는 자원을 두고 앞선에서 공격으로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최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다, 이거를 굉장히 지향을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라인 자체가 많이 높습니다. 템포도 빠르고요. 그만큼 중원의 힘도 좋은 팀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수비수 결장 가지고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얘들이 지금 3배당이 넘는 역배를 받았거든요. 애틀랜타가 최근에 경기하는 꼬라지 보면 애틀랜타 못 갑니다. 애틀랜타는 지금 공수가 다 무너졌고, 애틀랜타 주전 그 센터백 두 선수가 모두 오늘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틀랜타는 아마도르가 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아마도르가 빠졌다라는 것은 애틀랜타 입장에서 최근에 또 불안했던 그 수비 내용들을 다시 한번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필라델피아는 어쨌든 간에 이제 승리를 본인들이 끌고 갈 때, 리드할 때 잘 내어주지 않는 그런 또 타입. 우리가 직전 경기 또 필라델피아 가져가가지고 또 적중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필라델피아는 어쨌든 강팀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극장골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팀이라서, 이거는 오히려 필라가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프랜스 쪽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애틀랜타 수비 가지고는 지금 필라델피아 공격을 좀 견디긴 어렵지 않을까요? 오바까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좀 많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가 우리가 직전 이제 미네소타 경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주전 빠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도 살짝 조금 있긴 하고, 그런 느낌이긴 한데, 솔직히 저는 바리보 빠지지 않는 이상 뭐 크게 필라델피아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는 바리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샬럿과 시카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파이어스는 우리가 초반부터도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오바로 써먹기 굉장히 좋은 팀이고요. 시카고라는 팀들이 우리가 NBA에서 시카고 불스 제가 프리뷰해드릴 때도 다들 들으셨겠지만 얘들은 이상하게 자꾸 집 밖에만 나가면 뭔가 성과를 냅니다.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축구팀들도 보면은 시카고 파이어스가 원정 가가지고 다득점으로 경기를 갖고 온 경기를 많아요. 최근에도 보면은 원정 경기 동안 뭐 3골씩 뭐 박아내면서 혼자서 오버 만들면서 막 역배까지 뛰어가면서 경기를 또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카고 파이어스가 또 그 원정 경기다? 이건 그냥 오버 찍고 또는 프랜승에다가 또 고배낭 쓰실 분들 역배까지 한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다. 시카고 파이어스 역배 프랜 오버. 자, 다음 경기는 뉴 잉글랜드 그리고 산호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애매한 경기였거든요. 오늘 뉴 잉글랜드의 그 찬샬라이 그 다음에 랑보니 요 두 선수가 딱 주전 공격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대부분 뉴 잉글랜드의 골을 다 담당을 합니다. 이 보통은 미국 축구의 그 특성상 1선이랑 2선에서 골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얘들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공격 패턴 자체가. 그래서 보통 뉴잉글랜드를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얘들도 왕조 시절이 있었지만 이번 시대는 언더 쪽으로 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공격력 자체가 어쨌든 많이 떨어지고 굉장히 단조로운 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최근에 뉴잉글랜드가 보면은 꼭 성과를 낼 때 골을 기반한 성과를 잘 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경기는 뭐냐면 산호세가 최근에 보면은 득점도 많은데 실점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양득이 모두 가능한 경기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해외 사시는 분들 중에서 양득 가능하신 분들은 이게 오늘 양득이 가장 잘 나올 만한 경기입니다. 양쪽 다 득점은 가능한데 어쨌든 2.5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2점을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골만 더 터지면 되는 그런 구간이라서 제가 좀 좋아하는 어떤 오바 구간이다 해서 요 오바 먼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전 요거 2대1 정도 봅니다. 2대1이나 아니면 2대2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무승부나 아니면 뉴잉글랜드 햄무 정도 볼게요. 산호세가 최근에 좀 다득점을 4경기 동안 얘들도 13득점 했습니다. 많은 득점을 하고 있지만 산호세 이번 시즌 가장 큰 문제는 수비입니다. 수비. 그런 부분에서 뉴잉글랜드가 공격은 좀 답답할지 언정 어쨌든 홈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팀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오스턴과 그리고 밴쿠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틴은 제가 어제 직전 경기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무안이면 제가 햄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스틴이 홈 경기 잘 웬만하면 잘 안 져요. 그런 좋은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오늘 상대팀이 지구 1위 밴쿠버인데 이런 팀을 상대로도 지금 배당을 2.4 동배당을 받았습니다. 밴쿠버는 제가 볼 때 지금 미국 축구 내에서 놓고 봤을 때 가장 공격적으로 성과를 잘 내는 팀이 밴쿠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런 팀을 상대로도 홈 경기에서 거의 동배당 가까이 받는다라는 거는 딱히 오늘 또 밴쿠버에 그렇게 누락자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늘 일단 오스틴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경기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쿠버가 이런 오스틴 상대로 2.3배당을 받았다? 지금 아니면 언제 이 배당을 노려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밴쿠버 승쪽 고배당 쓰실 분들은 한번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경기라 보고요. 그리고 이게 밴쿠버가 승리할 때 대부분 마인을 동반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요거는 전 밴쿠버 승에다가 더 고배당 쓰실 분들은 마인 수도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오버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틴도 딱히 그렇게 막 결장자 이슈가 큰 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댈러스랑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프랜승으로 써먹기 괜찮았던 경기 중에 또 하나였는데 댈러스는 우리가 다들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댈러스 그때 그 승부 한번 가져왔던 사건. 그때 댈러스의 문제가 됐던 거는 역시 수비였죠. 수비에 대한 불안감을 너무나 크게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빨리 골을 넣습니다. 전반에 최대한 빨리 골을 넣고 그 볼을 지켜내는 리드를 지켜내는 게임을 이번 시즌 많이 하고 있어서 상성상 오히려 휴스턴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프랜승으로 우리가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이거는 지고 있다가도 오히려 비기거나 이길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 프랜승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네랑 세인트루이스 경기인데 자 너무 이제 가슴 아팠던 직전 미네소타의 라인업 이슈였죠. 라인업 이슈가 이제 미네소타가 우리가 그때 프랜승을 가져왔어요. 원정 경기였고 역배였는데 아침에 라인업 그 발표 10분 앞두고 경기 시작 10분 전에
갑작스럽게 1군들을 다 뺍니다. 2군으로 경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휴스턴에게 좀 크게 밀렸던 그런 경기였는데 사실 미네소타를 제가 지난 경기 때 평가해 드렸을 때도 현 시점에서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팀, 연승부터 공수 미들의 컨디션들, 조화로운 밸런스, 감독의 어떤 전술과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성향들 이런 게 모두 잘 맞아떨어지는 게 미네소타다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만큼 오늘은 나오겠죠. 직전 이제 주중 경기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주말 그 다음에 또 수요일 그리고 또 주말 이런 식으로 경기들이 빡빡했기 때문에 한번 걸러간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미네가 오늘은 이제 풀 주전으로 아마 게임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다만 요거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세인트루이스가 최근에 제가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이 지금 수비가 안 되는데 조금 수비를 내려놓고 좀 닭공으로 공격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득점을 했잖아. 홈 경기에서. 얘들이 약간 수비를 내려놓고 닭공하는 그런 좀 모드가 있다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이게 미네소타 일반 승보다는 오바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 요거 미네 오바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네 일반 승에다가 이건 그냥 미네가 학살해야 될 만한 경기라고 봐요. 혼자서 3골 넣으면서. 그래서 미네 승, 마인 승, 오바까지. 그 다음은 내슈빌이랑 DC 유나이티드인데 근데 내슈빌 그러니까 잘하는 건 알겠어요. 이제 미축에서 지금 내슈빌이 홈 경기 지금 누가 제일 잘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내슈빌이에요. 물론 신시내티도 홈 경기에서 좋은 밸런스를 갖고 있지만 신시내티만큼의 그 홈 밸런스랑 그 다음에 성과를 굉장히 잘 냅니다. 내슈빌이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정말 재미없는 늪축구하는 팀이었는데 완전 수비팀이었는데 이번 시즌 내슈빌은 성과팀입니다. 성과팀. 정말 그 효율이 너무 좋다. 팀 자체가 웬만하면 잘 안 져요. 하여튼 그런 팀이고 DC 유나이티드는 어쨌든 공격력 자체는 훌륭하지만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항상 원정 경기에서 좀 문제를 크게 나타내는 그런 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보면은 또 DC 유나이티드 오늘 결정전 중에 가브리엘 페라니 그리고 주앙 페글루 이 중원 두 선수가 모두 빠지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얘들은 공격 패턴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벤테케 위주로 한 최대한 1선에서 높이 축구를 하는 팀인데 이제 중원에서 볼 백업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벤테케가 고립이 돼요. 그럴 경우에 이제 부진한 경기도 많기 때문에 특히 또 원정 경기잖아요. 저는 사실 DC 유나이티드 최근 또 보면은 또 득점도 최근 많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슈빌 승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너무 좋아요. 너무 정말 좋은 경기인데 배당이 미국 축구에서 1.3배당 받으려면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 정도의 차이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짜긴 합니다. 근데 지진 않을 팀이었는데 너무 배당이 짜다. 축구 치고는 특히나 미축 치고는 좀 짜다. 내슈빌 승에다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콜로라도랑 솔트레이크 경기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또 콜로라도 쪽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홈 경기 강자 중에 한 팀이고 고산지대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홈의 그 이점이 뚜렷한 팀입니다. 그런데 일단 콜로라도 최근에 경기력이 좀 심상치 않아요. 너무 안 좋습니다. 경기력 자체가 공수 밸런스가 전부 다 무너져 있는 현재 팀이고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좀 득점력이 답답해. 얘들이 기복이 좀 심해. 솔트레이크도 홈 경기를 더 잘하거든. 그래서 얘들이 그나마 홈 경기에서 다득점을 하는 경기도 좀 있는데 솔트레이크도 좀 기복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프랜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 보면서 솔트레이크 프랜스 그 다음에 언더 볼게요. 콜로라도의 최근의 어떤 경기력 지금 믿고 볼 수는 없다. 원래 형들 콜로라도가 홈 경기에서 득점이 잘 나거든요. 오바가 엄청 잘 나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콜로라도, 그 다음에 콜럼버스 이런 팀들은 3.5를 많이 줍니다. 근데 오늘 2.5를 받았어.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얘들 지금 뭐 주전 공격 결정자들 좀 있고 상당히 조금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콜로라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 다음에 포틀랜드랑 시애틀 경기. 오늘 경기 중에서 제가 볼 때 활용도는 제일 좋은 경기입니다. 11경기 중에서는 가장 이제 활용도 제일 좋은 경기고 시애틀 오늘 다 빠지죠 여러분들. 시애틀 구간에 오늘 주전 공격수들 모리스랑 아리올라 얘들 둘이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팀인데 모리스랑 아리올라가 다 빠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애틀은 사실상 차포를 떼고 경기를 해야 돼요. 특히나 원정 경기야. 포틀랜드가 홈 경기에서 조직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시애틀 클리스트 봅니다. 한 골도 못 넣을 것 같고 그럼 이제 포틀랜드가 골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배당 상관없이 가고 싶다 언더 보시고요. 또는 배당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 포틀랜드 승, 나는 고배당 활용해보고 싶다 포틀랜드 햄무. 1대0 아니면은
2대0? 소님 별풍선 399개. 0대0, 1대0, 2대0 이 안에서 놀 것 같아요. 시애틀은 클린시트가 맞을 것 같고, 시애틀도 갑자기 막 그 원정에서 화력을 보여주는 경기가 있긴 한데 손에 꼽습니다. 뭐 한 10경기 중에 한 경기 나오면 많다 정도. 예. 포틀랜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요거는 공통적으로는. 우리 히트 형님 고맙습니다.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샌디에고랑 캔자스시티 경기입니다. 자, 요거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신시내티랑 더불어서 제가 볼 때 현 시점에서 가장 미국 축구에서 분위기 좋은 팀 꼽으라고 한다면은 신시내티, 그 다음에 미네소타, 그리고 그러니까 밴쿠버도 예전에 최근에 컵을 탈락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아무튼 밴쿠버, 그 다음에 샌디에이고, 요렇게 네 팀이 저는 지금 분위기로 놓고 봤을 때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는 생각보다 조금 불안한 게 없지 않아 있고, 자꾸 막판에 그죠? 자꾸 극장골이 지금 최근에 2번 나왔기 때문에 얘들도. 근데 샌디에이고는 다 좋아요. 공수미가 다 좋고, 얘들이 그나마 조금 아쉬운 게 홈 경기를 좀 못하거든. 오히려 원정을 더 잘해요. 근데 직전 경기 또 홈 경기에서 하는 거 보니까 샌디에고 또 훌륭한 어떤 이제 수비 밸런스도 보여주고 있다. 캔자스도 생각보다 홈이랑 원정 때를 안 타요. 원정 경기에서도 상권을 많이 잘 내는 그런 팀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거는 배당입니다. 샌디에고가 물론 잘하는 건 알겠지만 배당이 1.4배당 때 떨어졌다는 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단 마해는 못할지언정 일반승은 충분히 할 만한 그런 게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샌디에고는 제가 직전 경기도 말씀드렸지만 신생팀, 그리고 다음 시즌에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를 아마 데리고 올 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수비 밸런스가 지금 너무나도 좋게 평가가 좀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중원 구간에서 역시나 2선 구간이죠. 3선 구간이죠. 볼을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샌디에고 쪽에서 또 충분히 캔자스를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고, 제가 직전 경기 드라이어에 집중을 하라 그랬잖아요. 드라이어가 또 지난 경기 너무 잘해주기도 했고, 이거는 어쨌든 홈 경기 샌디에고가 질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배당이 너무 좀 짜다라는 거. 아까 네이슈빌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왜냐면 상대팀이 캔자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팀이 시애틀이나 아니면 뭐 DC나 세인트나 시카고나 요런 팀들이라고 한다면 또 모를까, 캔자스가 또 원정 경기 직전 경기들 아시죠? 2대0으로 밀리고 있다가 막판에 또 2골 넣으면서 프렌 결국에도 만들어줬잖아. 캔자스도. 그런 거 보면은 얘들도 뒷심은 있는 팀이라 일반승만 컨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요거는 뭐 언더, 아마 1대0 아니면 2대0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2대1 나와버리거나 캔자스가 막판 한 골 넣어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오늘 미국 축구 11경기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 모두 좀 프리뷰를 해드렸고요. 아마 이제 미국 축구 하면은 좀 가볍게만 말씀드리면은 홈이랑 원정에서 그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축구나 아니면은 국내 축구나 유럽 축구랑 달리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홈이랑 원정 거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홈 강세와 그리고 원정 강세가 뚜렷한 팀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상업화되어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바 쪽으로 보시거나 홈 강팀 쪽으로 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잘 컨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해외 축구가 오늘 마무리가 되죠. 해외 축구가 오늘 뭐 분데스는 최종전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축구가 또 마무리되는 만큼 우리의 축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또 제가 미국 축구랑 일본 축구를 다루기 때문에 혹시라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야구 시즌에 축구까지 같이 가보실 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이제 뭐 장기 패키지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함께 미축 한번 쭉 받아보시다가, 미축이 10월 중순에 끝납니다. 바로 NBA 개막하는 딱 구간에 끝나죠. 또 한번 연말 패키지도 다들 많이 또 해주시면 참고해주시면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바로 전체팩 띄워드리겠습니다. 숲TV 형님들은 추천수 빠르게 눌러주시고요. 또 유튜브 형님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구독자 형님들 무농사 조합 정도는 충분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트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